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2%, 그리고 코스닥은 1.33%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괜찮았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가 괜찮게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긴축 기조가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매수했잖아요. 최근 우리 시장 수급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순매도도 많았고, 또 순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1월 4일경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가 전업종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수급을 들여다보면 이 삼성전자 수급 분석표를 볼 때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엄청나죠. 또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쭉 나오는 거 보면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경기 위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때문에 반도체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어닝 쇼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반도체 한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여튼 실제 돈의 흐름은 시장에서 나온 뉴스와는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힌트를 줄 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인데, 정부 지원을 중단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합니다. 그동안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미국을 갖다가 이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또 워낙 중국이 그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미국의 견제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이제 중단하겠다 이야기 나온 것은 사실상 중국의 항복 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패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포기가 되는 건데, 저거는 중국 입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는, 또 미국의 어떤 협조 없이는 이 반도체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그때쯤에 그 반도체 관련해서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를 갖다가 물량을 밀어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독일의 반도체 회사도 부도가 나고, 일본의 반도체 회사도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고, 급기야 일본은 그때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포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파를 견디고 살아남은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독식하면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우리 나라로도 그렇고 또 반도체 시장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게 바로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였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될런지 아니면 저게 기만 전설인지 몰라도 어쨌든 저런 중단한다, 정부의 지원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된다면은 삼성전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해 모드로 접어들 수 있을 가능성도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경기 위축을 이야기하고 반도체 재고가 쌓인다 이야기하고 또 반도체 경기 한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들여다보면 우리 시장 전체로 봐서는 작년 7월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새해 들어서는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반도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크게 보면 패권 경쟁에서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두 손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을 줬던 중국이 저렇게 손을 들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입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국인들 수급을 바라볼 때는 이 중국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 보고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손들모로 인해서 약간의 좀 화해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떤 면에서 정말로 이게 미국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한 거겠죠. 이 중국이라는 이 국가가 중국의 이 전체 GDP도 이렇게 미국을 뛰어넘고 자꾸 성장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막 누른 건데 이 중국이 반도체 쪽으로 자꾸 성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계속 그동안 갈굼을 당했죠. 그 결과 우리는 반도체 쪽으로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계기가 됐고 정말로 중국이 기만 전술이 아니라 실제 반도체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앞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시장의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을 쭉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매수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접종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 기관들도 많이 매수했어요. 그 이외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업종들도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터널만 우리가 잘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쭉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년 죽어났죠. 계속 하락하면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주식 고수가 와도 그냥 이때는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작년과 반대 흐름을 쭉 이어가게 된다면은 고릴라 원숭이가 투자해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유해서 손해 본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주식 초보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종목 갈아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갈아타기를 할 때 손해보고 팔고 갈아타고 다시 손해보고 팔고 갈아타고 손해보고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부여한 종목은 떨어지니까 좋지 않아 보이고 그때 또 잠시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내가 갈아탔더니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또 손실이 또 커지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종목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내 거 손해보고 팔고 그러니까 자꾸 매매를 할 때 초보자들은 손해보고 파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주식을 갖다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해보는 건 다 똑같은데 최종 매매 결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뭐 돈 버는 사람도 어떻게 버느냐? 한 종목 파고 한 종목 팔고 이렇게 갈아탈 때마다 매 순간 이익을 내고 판다 이 말입니다. 이익을 내고 계속 파는 거.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익을 내고 팔면서 또 다른 종목을 사서 기다렸다가 또 이익을 내고 팔고 하는 과정에 전체 주식 보유 물량이 늘어납니다.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예전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뭐 초보자나 고수나 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초보자나 또 고수나 이익을 보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매매 방식에 있어서 손해보고 파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 또 이익을 보고 파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의 매매 결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작년에 비해서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습관을 들일 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고 파는 습관을 들이지 마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마라. 자기께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팔더라도 수익을 내고 파는 습관을 자꾸 들이고, 그 과정에 자꾸 순환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물량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오르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고수하고 초보하고 차이입니다. 손해보고 현재 계신 분들 힘내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0종목이 됩니다. 종목을 플래너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재 바닥권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파란색,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검토를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시장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참 정말로 이게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포기한다 이런 기사를 갖다가 또 보게 되네요.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저걸 갖다 포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미국한테 안 까볼게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중국도 사실 좀 갑갑하기는 그럴 겁니다. 갑갑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어떤 기술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예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별거 있나, 이때까지 뭐 해왔듯이 뭐 돈을 갖다가 뭐 투자해서 장비 사오고 뭐 사오고 인력도 뭐 모셔오고 하다 보면 뭐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면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처음에는 아주 저 봐라 성장할 때는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야 씨 너건 우리 기술 들어가는 거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다 때리잡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왔고, 중국이 최종적으로 손을 들었는데, 그 어떻게든 중국한테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시간이 없다는 게, 중국이 똘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지금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인구 구조를 볼 때 중국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한자녀, 인구가 많아서 인구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한 게 지금 와서 보면은 완전한 지금 국가 발전을 저해할 만한 그런 악수였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요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4천만 명이 넘는 남자가 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또 중국의 피라미드도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 젊은 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조만간 이렇게 접어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인구 정점을 찍고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중국이 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국으로 이민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미국은 이민자들이 가려고 난리죠. 지금도 국경만 열리면은 저 밑에 쪽에서 올라가려고 난리고 오지 말았고 장벽까지 세우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중국은 미국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유입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인구 문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국으로 이민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시간이 많이 없는 겁니다. 중국도 좀 현명한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미국한테 달라드는 저런 뻘짓도 안 하고, 뭐 1대1로 같은 저런 뻘짓도 안 하고, 반도체 굴기 이런 뻘짓도 안 했겠죠. 그럼 중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늘 그렇다시피 국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북한도 지금보다 인민들이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북한의 그 인민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독재를 갖다가 얼마나 오래 하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남이 뒤지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는 뭐 국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항상 잘 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가 있는데 지도자를 잘 만났다면 이까지 안 왔을 겁니다 아마.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요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중국의 기만 전술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 모드로 접어들게 될지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자, 이번 주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